박승주의 승승장구. 요즘 밖에 나가보면요, 나무들이 하나 둘 색깔옷을 입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들처럼 하나 둘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쌀쌀한 날씨에 종종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나무의 꽃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풍나무에는 소중한 추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소중한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꽃말에 힘입어 오늘부터 익어가는 단풍들 보며 추억에 잠겨보는 건 어떠세요?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수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으로 오늘 박승주의 승승장구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을 주제로 오프닝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노래를 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방송 분위기 좀 감성적이고 괜찮나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아니, 이제 겨울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 아침과 밤에 너무 추워서 얼마 전에 저는 자켓과 코트를 꺼냈고요. 지금도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패딩도 새로 구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을은 짧은 만큼 너무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야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덥지 않은 이 상쾌한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춥지도 않은 이 가장 완벽한 계절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뭐 하나 이뤄낸 게 딱히 없는 이번 해를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씁쓸한 감정이 조금은 섞여 있는 슬픈 계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풍나무의 꽃말이 소중한 추억이라고 해요. 사실 알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참 나무와 적절한 꽃말이다,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추억들이 이미 많이 쌓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직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새로운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기죠. 정말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꽃말이다. 네, 소중한 추억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점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풍나무의 친구죠. 은행나무에는 어떤 꽃말이 있을까요? 은행나무는요, 장수, 장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가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기 때문에 붙은 꽃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선한 가을, 공부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죠? 오늘은 시사 이슈를 이야기 들려드리듯이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키워드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 전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5B 피처링 다원의 굿모닝 캔자스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아침 눈을 뜰 때면 얼마나 멋진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돼. 벅찬 상상 꿈을 꾸는 건 모두 저축이 돼줘. 받을 날이 벌써 설레어요. 때론 슬프고 겁쟁이 사자 같아. 두두두두두두 이미 충분히 용감해. 아직 모를 뿐. 조급한 맘은 같지만 느긋하게 calm down. 가끔 어찌할까 몰라도 난 이미 루비 구두가 있는 걸. 기분 좋은 멋진 이 동네 여기서 살 거예요. 밤에 공원 함께 걸을 거야.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가끔 차가운 양철 나무꾼 같아. 이미 충분히 따뜻해. Now I can love. 늘 필요하면 생기고 원하면 얻게 돼. And we
도와줄 거야. 공일오비 피처링 다원의 굿모닝 캔자스 듣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이슈는요. 북한의 핵 도발, 그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네, 이 내용을 주제로 가져오게 된 이유는요.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핵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그게 지금 벌써 9월 말부터 해서 지금이 10월 중순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뉴스에서 핵 우산이라든가 전술핵 배치, 전술핵 재배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체 뭔지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금 얼마나 핵을 쏘고 있지, 무슨 미사일을 발사했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배경,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북한은 9월 말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9월 25일에는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SRBM이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사정거리가 1000km 이내인 전술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요. 9월 28일, 9월 29일, 10월 1일에 이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각 2발씩 총 6발, 3번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3일 뒤죠. 10월 4일에는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건 IRBM이라고 하는데요.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IRBM은요. 전략적 목적에 사용되는 1000km에서 5000km 내외의 이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뜻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비슷한데요. 사정거리가 더 짧습니다. 이제 IRBM을 발사한 것의 의미가 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멀리 이제 중거리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가 미국 땅인 괌까지 미사일을 도달시킬 수 있다, 그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풀이가 됩니다. 10월 6일에는요. 단거리 미사일을 2발 발사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4일이죠. 미국으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돌아오자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월 12일에는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을 계속 연이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찾아본 것만 이 정도고요. 계속해서 훈련도 이어가고 있고 포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 중에, 도발 중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맞는지, 위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뭐냐면요. 정확히는 9.19 군사합의 남북합의서라고 하는데 2018년 9월 19일에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10월 13일 밤 10시 반부터 14일 새벽 3시 7분까지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에서 위협 비행을 했고요. 포사격,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때 도발은 휴전선 완충지대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휴전선 완충지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9.19 군사합의의 위반으로 보이고요. 같은 날이죠. 그날 오후 10월 14일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90여 발을 발사하고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10여 발의 포병 사격도 관측이 됐어요. 10월 14일 오후 5시부터는 약 400여 발의 대규모 포병 사격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포탄이 떨어진 그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구역의 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해상 완충구역도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나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 그 원인이 뭐냐? 갑자기 왜 이러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2가지 가져와 봤어요. 먼저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이제 훨씬 강한 대북 제재를 강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됐죠. 다시 시작하니까 그 불편함을 표출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명분을 만드는 거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면 전 세계적인 그 정세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그런 뒤에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핵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그 핵실험을 진행할 배경을 만드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협을 강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알아봤다면 저희가 용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키워드 제가 알려드릴 키워드들 알고 계시면 북핵 관련 기사 볼 때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리스탈티의 미성년 듣고 와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꿈을 꾸고
네, 크리스탈티의 미성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북한의 핵 도발과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용어들을 좀 배워볼게요. 먼저 전술핵과 전략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파괴력이 크고 그 사용 범위가 넓으면 전략핵이고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적으면 전술핵입니다. 이 파괴력의 범위 그리고 사용 범위에 따라서 크고 넓으면 전략핵, 좁으면 전술핵인데 이 사실 두 용어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분명한 기준이 없는 상태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의 구분이 의미가 있나, 무의미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용어인데요. 전술핵 재배치.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파괴력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으면 전략핵,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적고 좁으면 전술핵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다시 배치하는 거겠죠. 주한미군이 이제 다시 전술핵 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도록 하자라는 게 전술핵 재배치인데요. 사실 1950년에서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이 다양한 전술 핵무기들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죠. 그런데 이번 북한이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박을 많이 받았던 게 지난 31년간 한국과 미국이 추진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도 핵을 들여오는 거니까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핵우산입니다. 핵우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용어에서 사용된 우산이 정말 그 우산, 비 올 때 쓰는 그 우산이 맞습니다. 핵우산,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비유인데요. 확장 억제 전략이 무엇인지도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핵우산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이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우산을 쓰듯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이 없지만 동맹을 맺은 우리나라를 우산 씌우듯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대신 대응을 해서 핵 공격을 함으로써 핵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핵 우산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일단 핵 우산국에 들어가게 되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도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핵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 핵전쟁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우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핵 공격을 해줄 것인가,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어떤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핵우산을 말씀드리면서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장 억제는 뭔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확장 억제는요,
핵우산과 비슷합니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인데요. 전술핵 배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와의 차이는 이제 확장 억제 체제에선요.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반드시 동맹국에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말씀드렸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핵무기들을 우리나라 한반도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장 억제 체제에서는요. 반드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설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역외 미군 기지나 아니면 유사시 이제 그 근처에 미리 배치를 해두었다가 유사시에 동맹국의 영토나 인근으로 옮겨서 사용하겠다. 그게 가능한 게 확장 억제입니다. 전술핵 배치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시죠? 어디에 핵무기를 두냐의 차이가 있고요. 핵 공유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핵 공유는 나토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이 핵 공유는 평시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핵 비보유국에 배치해 두었다가 전시에 공동으로 핵을 공격한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술핵 무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등 5개 나라에서는요. 이미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시에는 공동으로 이 5개 나라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핵 공유도요. 핵 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자,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무기잖아요. 그걸 동맹국, 나토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동시에 공동으로 운용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듀얼 키라고도 하거든요.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듀얼, 둘 다 동맹국과 미국 둘 다 핵 사용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권한, 결국 최종 그 마지막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핵 무장, 마지막으로 핵 무장이라는 단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들이 다 핵 우산, 핵 공유, 핵 무장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핵 무장은요,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북한 아마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핵 무장을 유엔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라고 하는데요. NPT에 공인받으면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 나라만 NPT에서 공인된 상태고요. 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걸 핵클럽 가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5곳이 있는 거죠. 만약 그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체제에 공인받지 않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요. 북한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재 및 군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요. 북한은 그러면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냐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1985년에 북한은 NPT에 가입한 바 있고요. 다만 1993년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총 6개에 달하는 용어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6개의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뉴스를 나올 때 이해력이 높아질 뿐더러 이 북핵 관련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생긴다면 만약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뉴스 봤냐며 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이 열린다면 대화에 너무나 아는 척하며 끼어들 수 있겠죠. 우리가 시사를 공부하면서 그럴 때 또 소소한 재미를 느끼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배운 용어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대략 30분 가량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더 지난 시간들보다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힐링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용어들 저도 찾아보면서 많은 그 언론사들에서도 혹은 글을 쓰는 그런 개인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그 용어들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분명하게 개념이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도 당장 너무나도 북한이 갑자기 핵을 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차례를 핵을 발사하면서 그 미사일을 쏘면서 핵을 발사한 게 아니죠.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도 이제서야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에 혹시나 추가적인 개념 공부하시면서 보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금 열어놓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힐링 한마디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노래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빌런 그리고 로이킴의 가을에 함께 듣겠습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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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떤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하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넌 착한 사람이고, 걔 나쁜 사람이고, 재미없는 너의 세상은 So many shades of grey.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Oh, good easily fades away.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 Because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 You'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쳐 몰랐던 악마가 아니야. 내 숨 쉬고 있어. I'm killing someone. Maybe you're killing someone. Maybe I'm killing you. Maybe you're killing me. Mayb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Am I good? Am I bad? Ay. Are you good? Are you bad? Ay.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세. Are we good? Are we bad? Ay. What is good? What is bad? Ay. 네가 제일 미워하는 누군가는 사랑받는 누군가의 자식. Say. So many shades of grey. Oh,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Oh, good easily fades away.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 Because 1, 2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 You'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쳐 몰랐던 악마가 아니야. 내 숨 쉬고 있어. All villains.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작은 악마들이 우린 걸 몰라. We're all villains.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쳐 몰랐던 악마 같은 우리를 좀 봐. I'm killing someone. Maybe you're killing someone. Maybe I'm killing you. Maybe you're killing me. Mayb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박승주의 승승장구.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유를 깊게 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살다 보니 그게 훨씬 더 필요하더라. 모델부터 예능, 사업에서까지 두루 성공한 만능 엔터테이너 홍진경 씨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단어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학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 용어들, 시사 키워드들 많이 배웠는데요. 혹여나 너무 복잡한 내용들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합시다. 손잡고 거리를 거니는 저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밤이 되면 켜지는 저 불빛들, 왜 내 맘은 더 어두워질까. 내 꿈은 소박합니다. 그저 그대와 함께 낙엽 쌓인 벤치 위에 해 저물 때까지만 햇살이 날 비추는 오후 2시, 너를 만나러 가는 이 기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순 없어. 난 설렘 가득 너를 생각해. 바람이 불어오는 네 노래가 머무는 그곳을 너와 걷고 싶은데, 너에게 내 마음
조심스럽게 나 모르는 척 내게 말해줘.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조금씩 다가오는 너의 마음이 나를 못 견디게 해. 어떻게 살며시 네 어깨에 기대어 볼까. 난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노래 까만 문은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은데 너에게 내 맘 뭐라고 말할까. 사랑한다 수줍은 말도 어떻게 전할까. 조심스럽게 너 모르는 척 내게 말해줘.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내가 먼저 말할까 아님 기다려볼까. 너의 맘을 알고 싶어. 좋아한다고 나에게 말해줘. 아무 말도 묻지 말고서 나를 꼭 안아줘. 살며시 오늘 너의 따뜻한 손을 잡고서 이 길을 걷고 싶어. 너도 내 맘 알잖아. 너를 많이 좋아해 정말. 네, 스텔라장의 빌런에 이어 로이킴의 가을에 그리고 디에이드의 설렘 가득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클로징 힐링 한마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공부왕 찐천재 이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유 깊게 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살다 보니 훨씬 중요하더라 라는 홍진경 씨의 말이 정말 큰 위로는 아니고 약간 합리화를 하게 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영어 단어 몇 개 더 하는 게 중요해? 살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글쎄 모르겠어요. 홍진경 님이 의도하신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 싶을 때는 잠깐 멈춰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길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 오히려 우리한테 휴식은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좀 쉬엄쉬엄 편하게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우리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공부합시다. 네, 제가 얼마 전, 그래도 꽤 오래됐죠? 지난 오래 전의 화부터 여러분들께 클로징에 있어서 제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 책 이런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봤던 것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참 재미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어 하실 거라 기대하며 오늘도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책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아주 유명한 책인데 작가 김호연님, 소설가 김호연님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배경이 서울 용산의 청파동이에요. 제가 그 동네와 연이 깊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내내 일단
뭐 너 여기 알아? 이런 식으로 친구가 추천해 줬거든요. 여기가 배경이 청파동이라던데 여기 가봤니?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서 거기가 배경이라고 단순 이 호기심에 시작한 책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잖아요. 책을 읽으면 눈이 아픈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재미있어서 눈이 안 아프고요. 사실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다는 감정은 느끼지만 소리내어서 쿡쿡 웃은 적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말 쿡쿡 혼자서도 웃음이 날 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려놓은 그 소개글을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는 이 사서의 추천글이 있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독고 씨는 우연한 기회에 청파동 골목길에 위치한 염려사의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염려사. 천천히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편의점 직원들과 그곳을 찾는 다양한 손님들과의 소통 덕분에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아볼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돈 안 되는 가게를 접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참 어른다운 마음과 한겨울 야외 테이블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손님에게 내미는 온풍기의 따스함은 녹록하지 않은 삶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어느 순간 VIP로 만들어준다. 이 소설은 손님이나 직원이나 잠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머무르는 편의점이란 공간을 통해 행복은 결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과의 갈등, 인생의 고독함으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반드시 불편한 편의점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네, 이렇게 지금 사서의 추천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은 잔잔하게 그냥 정말 모두가 주인공이다.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챙기는 그 도코 씨의 모습에서 나도 그냥 습관처럼 들르는 편의점이지만 그곳에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일단 편의점에 갔을 때 드는 감회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 포인트인데 뭐 4캔에 10,000원 이런 맥주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초콜릿을 이제 아버지한테 쌍둥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지금 1+1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초콜릿을 볼 때도 생각이 나고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한 직장인 가장 아버지가 이제 소주를 한 잔 퇴근길에 기울이기 위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참참참 정식을 먹어요. 이 참참참이 이게 브랜드를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소주 있잖아요. 소주 브랜드. 그 소주의 빨간 뚜껑과 참깨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괜찮죠? 참깨라면 그리고 참이슬, 참깨라면, 참치김밥 이렇게 3가지를 세트로 먹는 참참참 정식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참참참 정식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받고 그 3가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위로도 주는 책의 흡입력도 굉장히 높아요. 앉은 자리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고 싶은데
영화는 안 내키고 드라마도 안 내키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소개까지 드려봤습니다. 오늘 좀 가을한 분위기에 맞춰서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많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선우정아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고고보이스의 상어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 그는 혼자 나오지 않았어. 그의 곁에 누군가가 있었어. 이름은 배신이라고 했어. 나는 알았다고 했어. 새로운 만남이 다가와 친구라는 명찰을 달고서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했어. 보이는 걸 믿기로 했어. 우린 친구가 되었어. 평범한 어느 날 친구는 사라졌어. 친구가 와야 할 자리엔 다른 사람. 배신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 배신은 친구가 바쁘다고 했어. 친구가 자신을 보냈다고 했어. 난 배신과 시간을 보냈어. He's waiting for me. Oh, oh, she's waiting for me. Oh, oh, they're waiting for me. Oh, oh, and I'm waiting for you. 평범한 어느 날 친구는 사라졌어. 친구가 와야 할 자리엔 다른 사람. 배신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 배신은 친구가 바쁘다고 했어. 친구가 자신을 보냈다고 했어. 난 배신과 시간을 보냈어. 언제부턴가는 알았어. 모두들 혼자가 아니란 걸. 그들 곁에 누군가가 있었어. 이름은 배신이라고 했어. 지금 내 곁에도 있어.